1970년대 한국과 미국 화폐 위기와 통제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970년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뒤흔들리던 시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화폐의 신뢰가 무너질 때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1. 1970년대 화폐가 흔들리던 시기. 1970년대 초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상상해보세요.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이 돈이 내일도 믿을만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 혼란의 중심에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이 있었어요. 둘 다 화폐 위기를 겪었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략의 핵심은 똑같았어요. 실물 자산을 통제해서 시간을 벌자. 먼저 미국부터 보죠.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바로 닉슨 쇼크. 닉슨은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전까지 달러는 금과 연결된 말 그대로 금값인 화폐였는데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왜?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너무 썼고 금 보유량이 바닥나서 더는 달러를 금으로 보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럼 한국은? 같은 시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빠르게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원화도 불안해졌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돈 가치가 떨어질 거야 하면서 땅을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자본이 산업이 아니라 땅으로만 몰릴 위험, 심지어 뱅크런 은행에서 돈 다 찾아가는 사태까지 올 수 있었죠. 대응 전략 실물 자산 통제. 이제 두 나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미국과 한국 둘 다 실물 자산을 잡아서 화폐 위기를 늦추려 했어요. 미국은 석유, 한국은 토지를 선택했죠. 미국 페트로달러의 탄생. 닉슨은 달러가 금과 분리되면서 신뢰를 잃자 새로운 낯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바로 석유였죠.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로 석유 가격이 폭등할 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역사적인 딜을 맺어요.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하자.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의 시작이에요. 석유가 전 세계 에너지의 핵심이었으니 달러는 다시 세계 화폐로 자리 잡았어요. 똑똑한 전략이죠. 달러를 석유라는 실물 자산에 묶어서 신뢰를 회복한 거예요. 한국 토지 거래 허가제. 한국은 어땠냐고요? 박정희는 사람들이 땅으로 돈을 몰아넣는 걸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1973년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를 논의하고 1978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본격 시행했죠. 이건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거예요. 허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 이걸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돈이 산업화, 그러니까 공장 짓고 기계 사는 데 쓰이도록 유도했어요.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도 도입해서 토지 개발 자체를 통제했죠. 3. 공통점 시간 벌기와 체제 안정.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둘 다 화폐 신뢰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단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믿지 못하면 금이나 땅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가죠. 이걸 막으려면 자산을 통제해야 해요. 미국은 석유 거래를 달러로 묶었고 한국은 토지 거래를 정부 허가제로 묶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었어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했고 한국은 산업화를 성공시켰죠. 하지만 둘 다 부작용도 있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한국은 개인의 토지 소유 자유가 줄어들었죠. 4. MBTI로 본 리더들의 성격. 이제 이 대응을 이끈 인물들을 MBTI로 풀어볼게요. 이건 좀 재밌어요. 당시 리더들의 성격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박정희 ENTJ 사령관형. 박정희는 전형적인 ENTJ 즉 비전 있는 리더예요. 그는 한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강력한 통제력으로 밀어붙였죠. 유신체제나 토지 거래 허가제는 ENTJ의 특징, 그러니까 목표 중심 체계적 통제 카리스마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좀 양보해 라는 식으로 갔어요. 토지 규제는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 수출로 가게 하려는 그의 비전이었죠. 리처드 닉슨 INTJ 전략가형. 닉슨은 INTJ 내성적인 전략가예요. 그는 큰 그림을 그리되 조용히 계산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본 이제 폐지라는 초강수는 INTJ의 과감한 결단력이죠. 닉슨은 달러가 흔들려
그럼 석유랑 연결해서 세계를 다시 잡아. 라는 식으로 갔어요. 페트로달러는 그의 장기적 비전, 즉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INTJ 특성이 반영된 결과예요. 근데 워터게이트 같은 비밀주의도 INTJ의 그림자 같은 면이죠. 존 코널리 재무장관 ESTJ 집행자형. 닉슨 밑에서 닉슨 쇼크를 실무적으로 이끈 존 코널리 재무장관은 ESTJ 실용적인 실행자예요. 그는 텍사스 주지사 출신으로 세부사항 챙기고 실행력 강한 스타일이었죠. 금태환 중단이나 사우디 협상 같은 정책을 실무에서 밀어붙인 게 코널리예요. ESTJ답게 문제가 있으면 즉각 해결. 스타일로 닉슨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세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 세 사람 박정희, 닉슨, 코널리는 다 결단력 강한 판단 형제의 성격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차이도 있어요. 박정희와 닉슨은 장기 비전을 추구했어요. 박정희는 한국 산업화를, 닉슨은 달러 패권을 목표로 삼았죠. 반면 코널리는 실무와 실행에 집중했어요. 박정희는 외향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였고 닉슨은 내향적으로 조용히 전략을 짰어요. 코널리는 그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실무자였고요. 6. 오늘의 주는 교훈. 1970년대 한국과 미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화폐가 흔들릴 때 국가는 실물, 자산, 토지, 석유를 통제해서 시간을 벌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토지로, 닉슨은 석유로 이걸 해냈죠.